네, 리서치 2팀 김시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발표를 6가지 좀 목차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전체 시장의 매크로 분석, 두 번째는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 세 번째는 투자 포인트, 네 번째는 리스크, 다섯 번째는 밸류에이션, 여섯 번째는 투자 시나리오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분석 관련해서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불안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보면은 이게 오늘 또 있었던 일 중에 러시아가 잔혹행위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추가 제재가 있을 거다. 뭐 에너지 없이 살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오른쪽에 현대사료인 걸 적었는데 그거 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국내 증시도 지금 전쟁 이슈에 따라서 왼쪽에는 니켈 값이 막 폭등을 하고 국내 증시에는 현대사료와 같은 괴물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이슈인데요. 지금 왼쪽에 제가 가져온 자료는 그냥 코스피 지수입니다. 아래쪽에 거래량이 네모 박스를 친 걸 보시면요. 왼쪽 그 큰 네모 박스는 되게 거래량이 많이 꽂혀 있고 오른쪽은 거래량이 되게 적은데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 왼쪽 파트는 거래량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유동성이 풍부하던 시절이고 오른쪽은 유동성이 적은 시절입니다. 금리 인상 이슈 이후에 계속 유동성이 낮아졌다는 걸 보일 수 있고 또 주가 또한 내려갔다는 거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됐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 부분에는 장단기 금리 미국채 2년물, 10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선에 가로선에 만났을 때 경기 둔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물론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그리고 전쟁의 확전 불안으로 인해 투심 약화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서 유동성 감소와 증시 불안성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발표할 기업은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성장주에 대표되는 좀 회사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걸 투자한 이유는 앞으로 유동성이 많이 감소되고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는 가치주를 투자하거나 경기 방어주를 투자하거나 오히려 펀더멘탈이 좋은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산업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산업은 바이오 산업입니다. 바이오 산업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이오 의약품, 두 번째는 바이오 시밀러, 세 번째는 CDMO가 있습니다. 왜 하필 제가 바이오를 했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산업은 필수재 산업입니다. 뭐 타이레놀 저희가 두통이 생기면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필수재 산업이고 코로나 백신 꼭 맞아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상대적으로 경기 둔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약 산업의 단점을 극복하여 기존보다 더 넓은 시장 성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점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령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게 펀더멘털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프리미엄 가치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품이 빠진 거지 기업 가치 자체인 변함이 없기에 오히려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흔히 두통이 오면 타이레놀을 먹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물질들을 화학 물질이라고 하고 저희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듯이 이런 거를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크게 차이점은 합성 의약품은 화학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식대로만 물질을 넣으면 빠르게 제조 생산이 가능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는 생물체의 세포를 가져왔기 때문에 생산 난이도가 높고 오히려 제조보다는 공정 자체에 힘이 듭니다. 장점과 단점을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합성의약품의 경우는 큰 틀에서는 화학 물질을 적절히 배합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었다고 적혀 있고, 뭐 제품을 저렴하고 쉽게 생산 가능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게 효능이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자 크기, 이게 고분자가 아니고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약물 전달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있고요. 오른쪽에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제조합 DNA 기술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세포를 배양하여 만들기 때문에 큰 생산 시설이 필요하고 환경이 달라지면 약효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특정 환자를 타깃으로 하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생산 절차가 복잡하고 생산 비용이 높습니다. 나머지가 또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 하나하나 알면 좋지만 큰 틀에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이오 의약품은 합성 의약품에 비해 생산 단가가 비싸고 생산 공정 자체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생산 시설이 되게 커야지
그 효과가 좋고 특정 환자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으로 일선에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바이오 의약품을 쓰고 앞서 말씀드린 비용적인 단점은 추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병원에 가면은 타이레놀 대신 뭐 타이라놀 막 이렇게 이름 비슷한 거 먹잖아요. 이것과 비슷하게 복제품인데요. 바이오 복제품은 일반 화학 복제품과 다르게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대신에 99.9999% 이렇게 되게 근사한 값으로 비슷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넘겨버렸는데 마저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비슷하냐면 공정에 따라서 생물체이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이오시밀러를 쓰는 장점은 개발 비용과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의 범위가 축소됩니다. 이를 통해서 앞전에 말씀드린 바이오 의약품이 화학 의약품보다 가격이 생산 단가가 비싼데 바이오 시밀러를 사용함으로써 개발 비용도 줄여서 그러니까 단가 경쟁에서 좀 더 우위나 아니면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오 의약품 중 CMO와 CDMO에 대한 설명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CDO는 위탁 개발,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레시피를 받아서 메뉴를 개발해 주는 거고 CMO는 요리사 분들처럼 요리를 그냥 볶아서 주는 거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되게 어렵지만 CDO를 보면은 우선 신약 개발 소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 소스를 이제 회사가 받아가지고 세포주라는 걸 개발시킵니다. 그 후 세포주를 분석하고 이걸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CMO는 위탁 생산인데요. 이거를 받은 정보를 통해서 배양을 시키고 이거 약으로 찍어내게 됩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 시장 전체의 성장률은 19년도까지는 연평균 8.6% 정도 성장하였고 20년대 이후부터는 10.1% 성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 전망은 20년대까지는 연평균 78% 정도 성장하였고 20년대 이후는 연평균 15% 정도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는 CDMO 시장인데요. CDMO의 정확한 그 매출 시장의 그건 아니지만 규모로 따졌을 때 19년도부터 25년도까지 연평균 13.4% 정도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설립일자는 4월 22일이고 상장일은 16년 11월 10일입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고 주목하셔서 보면 좋을 게 퍼가 136.67배입니다. 되게 높은 퍼인데 퍼가 높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 PER이 높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주목해 두시고 제가 추후에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주 구성을 보면 첫 번째로 삼성물산이 43%, 삼성전자는 32%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배구조는 삼성물 이렇게 돼 있고 하단의 두 번째 부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이 50%가 있는데 금년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100% 인수로 확정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가 중요한데 지금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서 인식만 해두시고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매출에 대한 비중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왼쪽 상단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에서 CDMO, CMO가 CDMO도 포함되는 겁니다. CDMO 매출 비중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또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21년도에는 1,520억의 순이익이 찍혔는데 이는 100% 지분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좀 많이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공장의 준공인데요. 저희 학교 근처는 아니지만 뭐 송도 쪽에 가시면 4공장이 지금 거의 완공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2022년 올해 하반기 4분기부터 이제 부분 가동이 들어갈 것이고 23년 3분기부터는 이제 가동률 100% 아니면 90% 이상을 풀가동을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상 총 규모는 62만 리터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공장까지가 아니라 5공장, 추가적으로 6공장에서 9공장까지가 개발될 것입니다. 5공장에서는 CDMO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
그 다음에 연구까지 진행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설 것이고 6에서 9공장은 자세한 커리큘럼은 나오지 않았지만 동사에서 부지를 직접 매입을 하였고 그 설립 계획이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 R&D 시설이 있어서 다양한 해외 고급 인력들과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사업 내용은 크게 CMO, CDO, 또 분석 서비스, 품질 보증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CMO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62만 리터의 큰 생산 규모 시설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최신 기술 및 시설을 갖춰진 생산 장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물건을 생산을 하고 또 다양한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생산도 가능하고 대규모 생산도 가능합니다. 또 바이오 의약품이 지금 표를 보시면 보관 및 선적에 냉장 2에서 8도, 극존 마이너스 70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19 뭐 백신 뭐 콜드 체인이었나? 그거 관련해서 아이스박스 드라이 아이스 관련 주가가 막 오르고 했었는데요. 이게 왜 그랬었냐면 영하에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세포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70도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데 보통 기업과 다르게 이 기업은 운송부터 그러니까 충전부터 운송, 보관 및 선적, 그다음 규제 기관의 허가 지원까지 전부 다 돕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CDO 개발 파트에서 엑스셀러레이트라는 커리큘럼을 통해 아래쪽에 왼쪽 표에 스탠다드라는 기존의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동사는 세포주 개발부터 결과 종료까지 9개월이 소요되며 5개월의 단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뛰어난 개발 능력, 앞서 말씀드린 S셀러레이터라는 커리큘럼이 있고 또 우수한 품질, 공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좋아서 품질 또한 좋고 또 그 캐파가 되게 좋습니다. 맞춤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생산부터 배송까지 전부 다 책임지기 때문에 많이 좋고 원스톱 서비스 또한 위탁 개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셀러레이트와 같은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공장이 커지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이제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로슈가 아직은 점유율이 25년도까지 1위로 예상이 되고 2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지금 4공정이 완전히 풀 가동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9공장까지 가동을 한다면 충분히 로슈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압도적인 초격차를 벌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9공장까지 확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그리고 또 공장을 지을 비용은 나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카펙스 비중, 그러니까 즉 공장 짓고 그런 거래대금 제출하고 감가상각한 해서 한 게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12%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투자 포인트로 좋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저희가 기존의 제약 바이오 업체들 생각하면 되게 주가가 확 올랐다 내려가는 게 많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셀트리온입니다. 얘는 그나마 비교적 괜찮은데 12년 12월 7일까지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9월 21일까지 상승을 하였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마지막 신라제는 애초에 그 거래 정지를 당해서 상장 폐지를 하냐 못하냐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이오 업체들이 신약 개발 자체에 그 매출이 많이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동사와 비교할 수 있는 점은 동사는 꾸준히 청사진을 그리지만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청사진의 그림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수주 총액을 보면 수주 잔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수주 현황 증가하고 CMO 제품 수가 증가하고 CDO 제품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FDA나 해외의 기관들에게 CMO 승인 또한 받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사진을 그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및 신약 개발 기술을 보유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지분 100% 인수권인데요. 얘를 왜 인수했냐? 되게 표를 보시면 바이오시밀러, 뭐 자가면역 질환, 항암제 뭐 이렇게 많고 신약도 뭐 소화기 질환 이렇게 있는데
파이프라인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바이오시밀러 기술이 있고 신약 개발 능력이 있는 회사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에 공장만 크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여러 가지 기술 개발 파트에서도 이점을 가졌다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번째에서는 ESG 경영에서 앞으로 ESG 지수가 그 기업을 정하는데도 많은 지표로 포함이 될 거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5년부터 영업이익의 10%를 배당할 것이다 라는 그 안건이 많이 올라오고 회의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그 처음에 보셨듯이 지분 구조가 삼성이 한 40%, 삼성물산이 30%입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쪽에서 이점을 얻는 게 그 모회사들로부터 자금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바이오 로봇 세 분야에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되게 큰 그 투자 규모를 밝힘으로써 앞으로도 캐파 증설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제약회사 자체의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왼쪽은 마크로젠의 매출액 추이고 오른쪽은 신라젠의 매출액 추이인데 이렇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정확한 캐시카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정 지출이 없는데 신약 개발에만 매출이 과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계속 R&D 투자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고 결국 망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률 또한 증가하고 있고 이 기업이 CDMO 산업을 통해서 튼튼하게 캐시카우를 구축을 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인수함으로 통해서 신약 개발 및 그 바이오시밀러 개발 또한 잡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의 세 가지 삼위일체를 모두 잡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압박인데요. 두 번째로는 앞서 보신 자료들 중 좀 눈썰미가 좋으시면 4위에 우시바이오로직스, 후지필름이 5위에 후지필름이 뉴라고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중국 회사랑 일본 회사인데 되게 빠르게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과 그다음에 규제 압박으로 인해서 지금 그 우시바이오는 주가가 32% 폭락하였지만 펀더멘탈 또한 영향을 받아서 큰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후지필름의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서 25년까지 9천억대의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투자 규모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캐파 증설에 있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히려 우위를 점할 것으로 실효됩니다. 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저는 매출액과 공장별 가동률 그리고 매출 원가, 판관비, 영업이익을 따졌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연 10% 정도 나와가지고 뒷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밸류에이션 측정 부분에서는 순이익은 뭐 이렇게 6천억 정도로 6천억이 나왔고 법인세는 그 매출액의 10%로 잡았고요. 순이익에. 그 다음에 EPS는 이런 식을 통해서 9,169.5원이 나왔고 퍼는 론자의 퍼가 론자의 CMO 회사 중 또 유명한 회사인 론자의 퍼가 70이고 우시바이오가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퍼가 70이 PER이 70이어서 사공장이 이제 완공되고 돌아가는 시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공장까지 그 돌아간다면은 110의 멀티플을 주어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저희 목표 주가는 100만 8,645원으로 잡았습니다. 상승 여력은 있고 바이의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자 시나리오인데 제가 글씨체가 많이 안 좋지만 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냐면 현재 만약에 들고 있거나 바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맨 윗선을 돌파하게 됐을 때 절반 정도 매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 거래량이 터진 구역을 보면은 상승 시기에 거래량이 크게 터진 양봉의 절반 정도를 저는 평균 그 세력이나 여러 투자 집단의 평균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평균가를 돌파해주는 돌파 구간이 될 것으로 봐서 이 구간을 돌파하면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홀딩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래에 파란색 두 선은 현재 매수했을 시 1차
맨 위에 파란색 선을 건들면 1차 추가 매수, 두 번째 선을 걸면 2차 추가 매수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Q&A 부탁드리겠습니다.